네, 첫 방송인데요. 오늘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려야지 되는데 짚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의 진짜 주식. 사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던 간에 다 공통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째, 수급 속 시황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에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왔다, 종목이 올라왔다. 그 이전에 짚어봐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장 수급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관세 불확실성, 채권 시장의 불안, 그리고 정반대의 포지션, 이 세 가지가 우리 시장을 붙잡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째, 관세 불확실성과 관련돼서는 워낙 너무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경제 전문가, 시장 전문가분들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 요율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관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관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가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니까 트럼프가 관세율을 바꿨다. 그것도 그래 보일 수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조율은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에서 몇 프로의 요율을 누구에게 얼마를 때려서 얼만큼의 득실관계를 따지냐. 고작 20억 달러의 수익을 더 높이기, 재정 적자율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린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관세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지금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때리고 있는 관세의 주된 목적은 중국 때려잡기가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불을 놓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중국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결국 가장 강력한 프라이드가 무기일 수밖에 없는데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강대 강의 구도에 의해서 꾸준하게 서로 높이고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주말 지나면서는 여기서 수치가 더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 더 올려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식으로 조율될 수 있는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결국 기승전 중국의 견제인데 앞으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정세 변화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봐야지 될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될 수 있냐.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의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미 시작됐고요. 그런 흐름들은. 미국의 우방과 중국의 우방, 그들끼리의 싸움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장의 상황을 빠르게 뒤틀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가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만 해석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과장된 경제 지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관세 불확실성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재기가 들어왔거든요. 그 사재기는 당분간 나오게 될 경제 지표를 왜곡시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왜곡된 경제 지표를 보고 좋다, 제조업이 살아났다, 수입 물가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가 전부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전 오히려 지금 수급적인 조건은 채권 시장의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지난주에도 보여줬었고요. 오히려 백악관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은 투기적 포지션의 청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투기적 포지션 청산이 불러온 채권 금리의 가장 큰 변동, 또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여지고 있는 유동성 문제, 증거금융 조정에 따른 변동,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의 개념이 조금 상이해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 투기적 포지션 청산이 올라온 참사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헤지펀더들은 베이스 트레이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 트레이드가 뭐냐면은 채권 선물과 채권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가격 차이가 미비하죠. 그래서 현물 채권을 매수를 하고 선물 채권을 매도를 한다거나 반대로 선물 채권을 매수하고 현물 채권을 매도한다거나 그 얕은 스프레드 차이를 두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보통 50배수 100배수까지 요율이 낮다 보니까 강력한 레버리지를 찍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다시 강제 청산되고요. 발작석 연쇄 매도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보여지고 있는 국채 가격의 상승, 또 회사채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채 발행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보다 대출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대출을 내주는 은행은 여유 자금이 축소가 되게 되고요.
은행은 국채 매수를 축소하면서 매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또 채권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대형 금융사들은 증거금융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베이스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펀드들은요, 증거금융이 올라옴에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국채를 매도하게 되고 역시나 국채 가격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안이 되겠죠. 또 국채 가격과 관련돼서는 미 국채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하니까 가상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 메리트를 상실하게 되고 미국 국채보다 유로존 국채라든가 일본 국채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시장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에서 외인들은 현물을 팔고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 현물을 사고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차이는 개인 수급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16조 5천억 원의 신용 물량. 이런 수급 조율에 따른 변동성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 와중에 어떤 것들이 좋아서 이 섹터를 봐야 된다. 이 종목군들이 나빠서 이런 것 좀 쉬어가고 드랍해야 한다. 이런 개념은 지금 조금 처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변동성의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좀 더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4월 15일이 미국의 세금 납부일이거든요. 세금 납부 기한인데 세금 납부일에 보통 3,000억에서 3,5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경색이 되게 됩니다. 그 흐름이 지나고 난 굿프라이데이로 시장이 조금 쉬게 되죠. 또 재무부와 연준의 장기채 매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채와 장기채의 수급 조율, 그에 따른 유동성 변화라고 하는 것도 시장의 긍정 혹은 잠시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급 주체들의 포지션 청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좋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 올라가야 될 종목군들도 많이 있지만 조금 자중하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자. 좋은 종목군들은 세고 그리고 꾸준하게 좋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내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비중을 나눠서 포트폴리오 스펙트럼을 벌려가냐는 각자의 몫인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 기준을 알고 있다고 하면, 체크 포인트를 알고 있다고 하면 돌아가고 피해가고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